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8월 2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늘 1.21%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2.25% 하락 마감하였는데 양대 증시 모두 좀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나 하는 내용이 잠깐 이제 보이나 싶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은 이런 식인데 잠깐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도 코스닥의 경우는 장중 저점을 이탈해주면서 계속 낙폭을 키워나갔다. 그렇게 좀 오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사실 주말간에 이제 전 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조금 많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당연히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이 보다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증시의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포인트들을 이것저것 조금 짧게 읊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가 된 이후에 물가가 꺾이고 있으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매파적으로 하지 않으려나 조금 완화시키려나 이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다시금 그게 이게 아니네. 결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네. 이런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8월 달은 FOMC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통화 정책이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 영향도가 큰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결과가 발표가 되면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지금 또 환율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환율 차트를 좀 볼게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2시간에 한 번씩 최고치가 바뀌는 1340원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환율 좀 전문가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1360원 혹은 뭐 80원까지 다 위로 좀 열려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환율 상승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 저기 달러를 보유하려는 미국에서 안전자산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증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건 아니고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 중국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도 미국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요. 이제 또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로존 국가들이에요. 유럽 국가들인데 유로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고 에너지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산에 원래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산을 이제 수입을 안 하기로 했다 보니까 그 파장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날이 추워질수록 가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텐데 우려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이 물가 인상률을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고 그렇다고 유럽에서 금리를 또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로존이 ECB가 금리를 매파적으로 올리면은 국가들이 죽어날 거고 지금 이제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마저도 경제가 조금 휘청휘청 할 수 있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다 다소 후방 국가들은 엄청난 사태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나 이 여파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로존은 한국보다 피해가 훨씬 막심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금리 인상 기조가 따라가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최근에 이제 물가가 잡힌 거는 사실 유가에 대한 내용이 커요. 유가가 떨어졌던 내용이. 근데 유가가 왜 떨어졌습니까? 결국은 유가 수요가 감소할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자체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 속사정을 파악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씩만 올리거나 이제 좀 금리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행보를 집어쳐야겠다 하면은 물가는 잡히지 않을 거고. 참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걸맞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뭐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탑,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 테마 자체가 오늘 꽤나 좀 강세를 보였고, 동시에 에너지주들,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한국가스공사, 뭐 GSE,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외에 좀 대부분의 업종들은 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에너지나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전쟁이나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글로벌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 그래서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천천히 바라보는 게 좀 현명하다, 안전하게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다 할 호재성 재료가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지금 오르던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펼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상방보다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증시를 여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